네, 어저께 강의는 정치란 무엇인가. 그래서 정치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정치는 이상을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념, 이상을 현실에서 실현해내는 것, 이것이 정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정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정치를 할 수 있는 도구, 정치를 혼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나 혼자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가치나 이념, 이상을 현실에서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를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정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당법에 보면은 정당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정당법 2조에서 이 법에서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것, 이것이 정당입니다. 그리고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 지지함으로써, 공직선거에다 후보를 출마시킴으로써, 추천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이게 정당에 대한, 우리나라 정당법의 정당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 주장이나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것을 발현시키는 것이 바로 그 정당의 강령이고 정당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강의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정당은 보수적인 정당일 수도 있고, 보수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정당일 수도 있고, 진보적인 가치를 지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수적인 가치, 그리고 진보적인 가치를 조금 나누어서 생각을 하면은, 어저께는 잠깐만 말씀드렸는데, 보수적인 정당은 자유의 가치를 중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유로고 개인이 자유로워야 창의성도 발휘되고, 그래야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수적인 정당입니다. 그런데 진보적인 정당은 전체 국민이 좀 평등해야 사회가 문제가 없고, 그래야 그 사회도 뭔가 더 진취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이 진보적인 정당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차이가 이 자유와 평등에 대한 선호도, 이것이 제일 큰 차이고, 또 각 정당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자기들의 정책도 만들고 정치적인 주장도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수적인 정당은 그래서 어떤 자유시장 경제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도록 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 이것이 보수적인 정당이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진보정당은 환경이나 또 노동자들의 권익이나 이러한 것들을 중요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그러니까 뭐가 급격히 경제가 성장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그 사회가 유지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진보적인 정당입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보수적인 정당은 아무래도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까 자치와 분권, 이것을 더 중요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보적인 정당은 균형 발전, 각 지역도 나름대로 또 균형 있게 발전해서 중앙에서 조금 통제를 하더라도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진보적인 정당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수적인 정당은 우리 민족의 뭔가 힘, 민족의 발전,
우리 민족을 더 중시하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 이민자가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싫어하는 이런 것이 보수적인 정당입니다. 그러나 진보적인 정당은 평화적인 인류에, 그래서 전쟁을 반대하고 전 세계가 같은, 모든 인류가 다 같은 것을 누려야 된다라고 해서 이민자에 대해서도 우호적이고 이러한 것을 강조하는 것이 진보적인 정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치가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쁘고가 아니고, 사실은 그 두 가지 가치가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내는 것이 그 사회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이고, 그래서 보수적인 정당과 진보적인 정당이 균형을 이루어서 서로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해서 나가는 것, 이것이 정당 구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 정치가 그러한 균형점을 통해서 국민에게 이익이 되고 국가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인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이러한 보수적인 정당이나 진보적인 정당이 제대로 발전해내지를 못했어요. 물론 그것이 해방 이후에 남북한이 분단이 되고, 또 뭐 북쪽은 북쪽대로 문제가 있고, 남쪽은 또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독재를 하고 이러면서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여기는 더불어민주당에 속해 있거나 그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역사만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더불어민주당은 그 출발점이, 그 탄생이 1950년도에 55년도에 이승만 정권의 독재에 반대해서, 이승만 정권이 독재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대해서 탄생한 그러한 정당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출발은 약간 보수 정당의 깃발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신익희하고 조병옥 선생으로 대표되는 보수 성향의 자유민주파하고, 그 다음에 조봉암 선생으로 대표되는 혁신 성향의 민주대동파가 이승만의 독재에 반대해서 함께 당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런데 조병옥으로 대표되는 이 자유민주파, 보수 성향의 자유민주파가 조봉암으로 대표되는 혁신 성향의 민주대동파를 배제하고, 그걸 배제하고 1955년 9월 19일 날 민주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확실하게 보수적인 정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처음 출발은 보수 정당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 이후에 민주주의와 인권을 추구하는 민주화운동 세력들, 제야 학생운동권,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당을 세우고 그 전통을 이어받으면서 1987년도 이후에 이러한 진보 개혁적의 이념을 많이 받아들임으로써 진보의 성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보면은 자유도 중시하고 자치분권도 중시하고 또 우리가 민족도 중시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평등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환경 문제 등 지속 가능 발전, 또 지역의 균형 발전, 세계 평화, 이런 것들을 다 더불어민주당의 가치로서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좋은 것 같은데, 그리고 모든 이런 좋은 것들을 다 자기의 가치 속에 넣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좋은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것이 서로 그 내부에서 서로 충돌하고 서로 배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를 추구하다 보면은 평등이 소외되고, 평등을 추구하다 보면 자유가 훼손되는 이런 일이 이 내부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자치분권을 강조하다 보면은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균형 발전을 강조하다 보면 자치분권이 훼손되는 이런 일들이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문제들을 더불어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진보적인 정당이 아니고 보수적인 정당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이 보수적인 정당이냐 진보적인 정당이냐 아니면 정말 중도 정당이냐 하는 것들을 더 명확히 할 필요는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 우리가 국민의힘은 도대체 저 당의 정체는 뭐냐. 자기네들은 자유우파라고 그러고 무슨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저 정당이 보수적인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구구정당. 그렇죠. 지금 구구정당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그 태생이 이 국민의힘은 원래 이승만 정권 때의 그 구성원들, 약간 친일파들의 구성원들이 살아남아가지고 박정희 군사 쿠데타로 공화당을 창설하면서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은 결정적으로 삼선 개헌을 하고 10월 유신헌법을 하면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러한 정당이기 때문에 도대체 자유를 얘기할 수가 없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자유를 자기네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그거는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것 같은, 정말 자유를 다 짓밟고 요번에 윤석열이도 결국은 자유를 짓밟으려고 하다가 감옥에 가버렸는데 자유를 짓밟는 것을 능사를 했던 사람들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면 민족이라고 하는 우리 남북의 한민족이라고 하는 이것을 중시하지 않고 결국은 미국이나 일본과 친화적으로 살면서 우리 민족의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민족이라고 하는 것도 내세울 수가 없는 정당인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자꾸 극우로 달려가면서 유일하게 반공, 반북한, 지금 이제 반중국, 뭐 이런 식으로 증오심을 유발시켜서 결국은 뭔가 표를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해내고 있는 것. 그래서 국민의힘은 극우 정당이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고, 그거는 보수의 가치도 제대로 실현해내지 못하고 있는 정당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는 건, 그러면은 민주당이 보수 정당으로 간다고 했을 때 진보의 색깔을 내는 그러한 정당들이 뭐가 있어줘야 되겠는데, 지금 민주노동당이나 진보당이나 뭐 조국혁신당은 조금 그 점에서는 중간적인데, 이런 정당들이 진보적인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세력이 미약하고, 또 우리나라가 이 국가보안법이나 남북의 대치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설 자리를 잃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나라 정치의 큰 문제다. 그리고 해결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중요한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은 보수의 가치를 조금 더 명료하게 내세우고 진보의 가치를 내세우는 새로운 정당이라보다 그 가치를 내세우는 정당이 조금 더 크면서 이 양축으로 국가를 이끌어 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미래의 정치 발전에 있어서 해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에 있어서 지금 아까 정당법에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지지한다. 그러니까 정당의 역할 중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 정당의 일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많은 어려움들을 지금 현재 정당들이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직선거 후보에 거기가 뭐 기초의원이든 광역의원이든 기초정부의 장이든 광역정부의 장이든 국회의원이든 또 대통령이든 이런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정말 자질이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추천을 해. 근데 사람 속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만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실제로 시켜보면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너무나 많고. 이 국민의힘이 형편없는 정당이기 때문에 윤석열 같이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그 당의 최고의 최고위직 공직 후보자를 완전히 지금 와서 보면은 정말 저런 망나니가 없는데 저런 사람을 그래도 이 대한민국의 제2의 당이라고 하는 그 정당에서 저런 사람을 어떻게 대통령 후보로 만들 수 있었을까? 정말 한심한.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 정당의 구조가 이만큼 취약하고 그리고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역에서 뭐 이렇게 기초의원을 선출해서 놓고 보고 그리고 광역의원이나 이렇게 선출을 했는데 그 사람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을 꽤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정당이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잘 추천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현재 구조로는 그것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역사를 놓고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는 당에서 중앙당에서 그냥 당수나 혹은 뭐 중앙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후보를 내리꽂았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폐해다라고 해서 뭐 국민 경선제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밑에서부터 선거를 해서 추천하는 이런 것을 오랜 투쟁과 그리고 그것이 정당의 발전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그 제도를 많이 바꿨어요. 그랬는데 그래 밑에서부터 뽑다 보니까 또 지금은 뭔가 하면 입당을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을 입당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의 표를 가지고 후보가 되는. 그래서 이것 가지고도 지금 뭐가 잘 선별이 안 되는, 뭔가 좋은 사람의 후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리고 아직도 지역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이 지방 의원,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의 추천에 상당한 힘을 가하고, 물론 옛날 같지는 않지만은 또 밑에서 올라오는 힘하고 이게 착종이 되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더 엉망이 되는 것 같고, 혹은 제대로 길을 좀 찾아가는 과도기적인 것 같고,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그리고 요즘은 조금 그런 것들이 적기도 하지만 이제 국회의원 선거나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자꾸 당에서 바깥에서 사람을 영입해 들여와요. 그래서 뭐 영입 인사다 그래가지고서는 정당의 활동을 안 하던 사람을 모셔와서 그 사람을 공천하는데, 그래봤자 결국 좋은 사람 같지도 않은데 꼭 그렇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래서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 안에서 정치적인 인재를 키워내는 역할, 거기서 당원들끼리 서로 토론하고 또 뭔가 정책도 제안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의 생활 태도나 그 사람이 어떤 그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지구당 내에서 계속 보면서, 저 사람 정도면은 정말 이 문제가 없겠다라고 하는 그 최저선들은 당원들 사이에서 이렇게 인정이 되고 그것이 밝혀질 수 있는
이 정도의 구조가 뭐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정당에 뭐 당원으로 가입하고 물론 뭐 한 달에 당비는 내지만은 당원들끼리 모여서 뭐 그런 것들을 서로 검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전혀 안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닐 적에는 일주일에 한 번 가서 2시간 이상 예배라도 두고 많이 가는 경우는 일주일에 3번도 가고 그러는데 정당의 당원은 지구당이나 이런데 지금 지구당도 없어졌지만은 지구당에 가서 당원들까지 같이 만나서 뭔가 토론하고 뭔가 이야기를 듣고 또 자기 의견을 발표하고 이럴 수 있는 기회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기회를 만들어낼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까? 이것이 정당을 개혁하고 정당을 제대로 만드는데 가장 지금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당의 혁신위원회 세울 때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지구당 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역 내에서 이루어졌는데 지금 제일 문제는 지구당 자체가 허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역위원회가. 그래서 하루빨리. 근데 계속 당 대표가 될 때마다 지구당을 부활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서는 지금도 이제 그거는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이 정당에서 지구당을 다시 부활시키고 지구당을 통해서 당원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지구당을 통해서 당원들의 참여와 그리고 지구당을 통해서 당원들이 정책을 개발해내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시 만들어내야 이 정당이 제대로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정당이 처음에 이제 그 자기 이념을 가지고 이념을 제대로 잘 정립하고 또 그것에 맞는 법률안이나 조례 이런 것들을 제정하는 일을 하고 두 번째로 공직선거 후보 인재를 양성해서 공직선거 후보자를 잘 추천을 해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가서 정당이 권력을 잡는 거죠. 정권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추홀구의 정권을 잡고 미추홀구의 선거에서 구청장도 당선시키고 그리고 구의회도 다수를 설득해내고 또 인천시정부도 시장을 당선시키고 또 시의회를 과반수를 하고 지금 이미 대통령하고 국회는 돼 있으니까 이거를 해내는 것이 이제 이 지역위원회의 역할이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해내야 될 일인 거죠. 근데 이 정권만 잡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권을 잡고 나서 잘해야죠. 주민을 만족시켜야 되고 국민을 만족시켜야 되고 뭔가 경제 성장도 이뤄내야 되고 또 이 사회적인 불평등도 없애야 되고 어저께 한겨레 신문인가 보면은 인하대학교의 그 사회복지 하시는 교수님이 이제 칼럼을 쓰셨던데 이 내란 세력을 징벌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탄핵시키고 나서 탄생을 했는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사회적인 불평등의 문제 그리고 서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탄생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했다. 그러니까 현재 이재명 정부도 어떤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불평등의 문제 또 경제 성장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잘 해내야 완전히 저 내란 세력들이 발붙일 그러한 터전이 없어지지 그걸 잘 못해내면 그 파쇼 세력들이 언제든지 다시 바로 할 수 있다 이런 칼럼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방선거를 통해서 인천시 정부를
우리가 선거에서 이겼다. 인천시의회를 장악을 했다. 그리고 미추홀 구청장을 당선시키고 구의회를 장악했다면은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이 정당이 잘 준비가 돼가지고 거기에 간섭을 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의원들이나 여기를 컨트롤도 하고 그리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정당이 해내야 된다. 그러니까 모두 다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원으로서의 역할, 당원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내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도에 있어서도 개선될 점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돼도 이 인천시정부의 고위직 들은 한 사람도 시장이 데려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뭐 정무부 시장 한 명하고 뭐 대변인 뭐 이렇게 하고 막 또 그래가지고는 이 350만 이 인천시의 시정을 시장이 생각하는 그러한 가치 이상을 실현해낼 수도 밑에서 공무원들이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지방자치제도가 좀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뭔가 구청장이 되고 시장이 되면은 그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이상을 가진 이런 사람들을 상당 부분 데리고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국민들이 정당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마치 그러면은 그게 무슨 자기 개인 무슨 사리사욕의 집단들을 끌고 들어가는 거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걸 지금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그냥 시장이나 구청장이 바뀌어봤자 오히려 공무원들을 제대로 이렇게 끌어내지 못함으로써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이나 이런 것들을 실현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당에 대한 신뢰, 정당의 국민들로 하여금 정당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국민들이 정당을 신뢰하고 정당이 뭔가 정말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이러한 조직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당원들의 모습이고 정당의 모습으로 비춰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공무원이나 그다음에 교사들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나 교사들이 이 지방정부나 국가에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역할도 하고 잘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정당에서 배제시켜 놓기 때문에 제대로 이 의사 형성을 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그 사람들도 교사나 공무원들도 굉장히 자기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집단으로 점점 더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정당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공선이 무엇이고 공동체의 이익이 무엇이고 국민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자꾸 생각하게 만들고 그걸 교육하게 만들고 서로 그것에 자극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것이 이루어져야만이 정당도 제대로 발전하고 그리고 국가도 제대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이 당원일 수도 있는 분들이고 또 당에 대해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던 분들인데 이 지역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이 바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국민의힘은 더 문제가 많지만은 더불어민주당도 이 당원의 역할이 그건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지역위원회가
합법화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지만은 인천시당 차원에서라도 당원들이 끊임없이 모여서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당원들로 하여금 지금 이제 우리 미추홀구에 보면은 뭐 평생학습관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또 뭐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같은 것도 있고, 또 뭐 여기 주한영상 미디어 센터도 있고, 이 옛날에 비해서, 그 다음에 뭐 주민자치회도 있고, 옛날에 비해서 이 시민들의 그 활동 공간들이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원들이 예를 들면은 도서관에 가서 도서관의 문제가 뭔지, 도서관이 주민들한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도서관에 자원봉사를 하든 뭐 이런 것을 해서 그걸 밝혀내고, 또 우리 여기 윤계림 회장님 자원봉사 센터도 하셨지만은 자원봉사 센터에도 자원봉사로 가입해서 자원봉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지역의 문제가 뭔지, 이런 것들을 자꾸 가서 보고, 또 사회적 기업에도 참여를 해보고, 이러한 뭐 그다음에 도시농업이나 도시농업지원센터 같아서 도시농업도 해보고, 이러한 시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에 정당의 당원들이 당원들끼리만 모여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데에 가서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나타나고 있는 성과는 뭔지, 거기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은 뭔지, 이런 것들을 다시 정당으로 들여와서 정당에서 그런 문제들을 논의하고, 그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다시 제안해서 지역을 바꿔나가면서 주민들의 신뢰도 얻고, 그리고 지역도 발전시키는 이러한 역할들을 지구당이, 정당이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당이 당원들끼리 모여서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당원들이 뭔가 어떤 임무를 가지고 사회적인 변화를 위해서 곳곳으로 파고들어서 거기에서 문제도 파악해내고 해결책도 드러내면서 그것을 실현해내는 이러한 일들을 정당이 할 적에 이 일반 국민들이 정당에 대한 효능감을 느끼고 당원들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당원도 가입할 수 있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정치학자, 이 박상훈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룬 다음에 민주주의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정말 좋은 정당을 만드는 것, 정당을 개혁하고 좋은 정당을 만드는 것이 다음의 과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제는 정당을 개혁하고 정당을 발전시키고 좋은 정당을, 정말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정당을 만드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정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 일은 바로 여기 있는 우리들이 해내야 될 일이고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